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주입니다. 드디어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야말로 받을 때다라며 모두가 꾸준히 기대해왔던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곧 금속 유기 골격체라는 재료화학 분야가 올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스스무 키타가와, 리처드 롭슨, 그리고 오마르 야기가 3분의 1씩의 기여도로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노벨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공식적인 업적은 간단 명료하게 금속 유기 골격체의 발명인 만큼 이 주제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죠. 사실 저도 MOF, 즉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가 수상할 것을 꾸준히 기대해왔으며 2023년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아 예측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2024년은 화학상에서 유례없는 유출 사고도 있었고 대부분이 알파폴드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저도 건너뛰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저는 올해도 모프 혹은 ATRP 또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예상했기에 어쨌든 맞은 셈입니다. 아마 곧이어 여러 노벨상 강연들이 나올 테니 우리는 간략히 이 분야의 핵심 원리와 3명의 수상자의 기여, 그리고 모프의 의미와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실체가 있는 모든 물질은 유기물과 무기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가 핵심을 이루며 엄밀히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들을 뜻합니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나 석탄 혹은 이산화탄소 등을 유기물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무기물은 그 외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주기율표의 118개 원소 중 탄소와 수소의 공존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기물로 구분되죠. 예를 들어 DNA나 당분자들, 고분자나 그 외 다양한 동식물 추출 분자들은 모두 유기물에 해당되며 소금이나 광물, 금속,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은 무기물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은 별도로도 수많은 물질을 만들지만 당연히 함께 작용해 소위 유무기 하이브리드 화합물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고 단단한 금속 원자나 이온으로 연상되는 무기물이 단단한 벽돌이나 블록이라 가정한다면 연결과 결합에 용이하며 유동적인 유기물들은 이를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시멘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은 함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자들을 이루는 데 활용되는데 인체 기능을 유지하는 비타민이나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속 햄 분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기 분자들을 탄소나 수소, 산소와 같은 원소들이 결합의 형태로 연결되며 정해진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무기물인 금속과 유기물 골격들의 연결 역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능과 형태적인 기준에서만 간략히 표현한다면 구슬과 막대로 이루어진 구조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위 결합을 통해 입체적이고 규칙적인 결합과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화학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이론으로 배우는 사실이지만 모프와 망상화학의 탄생은 배위 결합과 반복성이 중요하게 활용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3명의 수상자 중 시작을 연 것은 리처드 롭슨이었습니다. 롭슨은 전이금속을 포함하는 결정공학의 선구자라 불리며 이번 노벨상에서는 모프의 개념적인 토대 구축과 예측 가능 구조 설계라는 측면에서 기여합니다. 그런데 롭슨의 사진을 보면 왠지 모프와 유사한 구조도 보이지만 처음 보는 엉성해 보이는 구조가 더 크게 등장하는데 롭슨의 흥미로운 시도와 내부 공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974년 롭슨이 1학년을 위한 강의 준비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무기 구조의 공과 막대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당시 진행 중이던 연구의 선 조직화에 대한 아이디어로부터였습니다. 공 대신 분자를 막대 대신 화학 결합을 사용한다면 적절하게 기능화되고 선 조직화된 구성 요소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해 스스로 조립되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현재의 모프의 기본 개념이 탄생합니다. 롭슨은 다이아몬드의 네트워크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구리 이온과 테트라나이트릴 분자를 이용해 결합시켜 삼연체 형태로 뻗어나가는 네트워크 구조를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단순한 다이아몬드 구조와 달리 내부 공간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눈치챕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 이산화타이타늄의 구조 중 루틸 네트워크를 아연과 트라이나이트릴 분자를 이용해 재현합니다. 금속 유기 네트워크 자가 조립의 경우 이산화타이타늄이 이르는 루틸 자체의 내부 골격 공간보다 훨씬 거대한 공간을 보였으며 크로뮴과 망가니즈, 코발트, 니켈, 카드뮴과 수은에 대해서도 대규모 네트워크 군을 만들어냅니다.
롭스는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초기 단계로 가능한 대상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며 구축 대상은 실제로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 개념적인 발전 순서를 본다면 백금과 황희루는 네트워크 구조를 기본 형태로 고려할 때 이를 결합에 대한 구조적 측면에서 재현하기 위해 구리와 백금 그리고 유기골격으로 사이아나이드를 활용해 확장된 형태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두 종류 산화수를 갖는 구리 이온과 유기골격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결정 부피의 70%가 빈 공간, 일종의 채널로 남겨져 구조적 확장과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두 번째 수상자 기타가와 스스무입니다. 스스무는 머프의 기능성과 유연성에 대한 연구로 구조의 형성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재료로의 발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능성 화학과 함께 자극이 가해졌을 때 동적 특성을 규명해 머프의 유연성을 연구한 분입니다. 스스무의 연구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관점은 1997년 텅앤그루브 골격체를 통해 상온에서 메테인, 질소, 산소와 같은 작은 기체를 건조한 상태에서 흡착하고 다시금 방출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기체의 흡착에 대한 가능성이 확장되며 이제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떠오른 수소 흡착이 가능하다는 기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흡착 이후 방출에 대해서의 기능으로 유연한 머프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손님 분자의 추가나 제거 혹은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외부 자극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고 내부 공간의 크기나 환경이 변하는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연구를 완성하고 있는 것은 오마르 야기입니다. 야기는 이제껏 금속과 유기물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큰 내부 공간을 갖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는 것만으로 이야기되던 모든 것을 머프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특성과 구조를 갖는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물 모양의 초광대역 표면적 측면인 망상화학을 창시합니다. 사실 야기의 연구와 머프의 발전을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니 가장 상징적인 몇 가지 이야기와 활용 분야만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아이코닉한 머프5의 개발입니다. 1999년 아연과 카복실산 클러스터를 2차 빌딩 유닛으로 사용해 높은 안정성과 그램당 2900제곱미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머프5라는 구조를 합성합니다. 질량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표면적을 갖는 안정한 고체 소재의 합성은 단순히 구조를 모사하고 일부 기체의 흡착만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머프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골격 구조의 미세 조절과 다양한 조합으로 머프의 영역은 급격히 확장됩니다. 어차피 연결이 가능하다면 여러 개의 결합이 가능한 금속과 여러 개의 연결이 가능한 유기물로의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니 롭슨이 제안한 구조적인 형성과 스스무의 기능 및 구조적 유연성이 결합된 수많은 망상 구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머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특성은 단연 넓은 표면적입니다.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녹인다고 할 때 뭉쳐있는 덩어리보다는 곱게 갈린 가루 형태가 더 빠르고 간단히 녹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같은 양의 물질이라도 얼마나 넓은 표면적을 갖도록 가공되었는가에 따라 주위 매질이나 물과 접촉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빈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머프의 경우 구체적으로 단 1g의 물질의 표면적이 무려 1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한 번 퍼올린 물질의 면적이 대형 경기장 전체 면적과 같은 수준입니다. 몇 가지 머프의 활용 분야를 소개한다면 가장 기대받는 것은 역시 저장 소재입니다. 물질을 흡수해 내부 표면과 공간에 많은 양을 저장한 후 안정하게 장기간 보관하고 필요한 순간 방출할 수 있다면 에너지와 자원,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황에서 가장 유용한 방식이 되겠죠. 그중 머프 177이나 NU 150과 같은 머프는 수소 저장에 높은 잠재력을 보이며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메테인은 AL-SOC 머프1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도되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초과 달성하는 매우 높은 메테인 저장 용량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우려 대상인 이산화탄소 역시 머프 177이나 210, 특히 칼프 20 등의 구조로 높은 선택적 포집 능력을 보여 산업 규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흡착해 저장할 수 있으면 희박한 대상을 농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낮은 습도에 건조한 공기에서도 물 분자를 흡착해 물을 수확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마프 303과 같은 종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마르 야기 연구팀 등에 의해 실제 시연되고 있는 접근입니다. UIO 67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물에서 과불화한 물을 흡착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GIF-8은 폐수에서 히토류 금속을 분리 채굴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결합인 만큼 다양한 촉매 반응에 사용될 수 있어 화학 반응에 직접 사용되는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어떤 의미로 매우 거대한 크기로 제조되었으며 가장 넓은 표면적을 이루고 있고 뛰어난 안정성과 더불어 불균일 촉매로 분리나 제거가 간단하기도 하니 본격적인 촉매로 활용될 수 있다면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메테인을 더 유용하고 온난화와 무관한 연료인 메탄올로 바꾸는 촉매 반응이나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등 반응에 사용되고 있죠. 흡수 및 저장된 물질이 의학학적으로 활성을 갖는 물질이라면 제어된 약물 방출과 전달 목적으로 사용해 전달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에서만 방출되도록 만들거나 유기골격 자체를 의약물질로 설계할 수도 있겠죠. 진단이나 식품 등 활용 가능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마프의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로도 있으며 이들의 가능성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염료로 흔히 사용되며 시아나수소 발견의 단초가 되었던 프러시안 블루 역시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껏 이야기한 마프의 일종입니다. 자연물부터 설계된 화학적 구조까지 망상화학이라는 분야는 기능과 유연성으로 우리 현실에 이미 들어와 있기에 2025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가 된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 노벨 화학상은 금속 유기 골격체를 주제로 리처드 롭슨, 키타가와 스스무, 오마르 야기에게 주어졌습니다. 머프는 높은 안정성과 비용적인 효율성, 그리고 광범위한 확장성을 갖는 소재이며 질량 대비 표면적이 압도적으로 높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로의 적용과 함께 재활용 역시 가능한 소재여서 에너지와 환경, 의료, 자원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